믿기 힘든 참사가 벌어졌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일주기를 맞아 분향소 위엔 보시는 것처럼 희생자 159명을 기리는 보라색별 159개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만 할 게 아니라 바꿔야 할 게 아직 많습니다. 참사를 막겠다며 이런저런 대책이 나왔지만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특히 참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JTBC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이곳에서 1년 전의 문제, 그리고 그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따져보려 합니다. 먼저 참사의 현장, 이태원의 그 골목 앞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1년 전에도 김 기자가 참사 현장에 서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요? 네, 오후부터 나와서 지켜봤습니다. 헬로윈 장식을 한 없어도 특이한 옷을 입은 시민들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참사가 있었던 곳인 만큼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저 골목에는 기억과 안전의 길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안쪽에는 표지판도 세워뒀는데요. 이곳에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날로부터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빈자리를 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1년이 지났지만 희생자 유가족의 슬픔은 여전하죠. 특히 생존자들도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 김 기자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다고요? 네, 친구들과 함께 들렀다가 가까스레 구조된 대학생과 직접 이곳을 둘러봤습니다. 리포트로 보겠습니다. 다시 찾아간 골목은 그대로입니다. 불법 증축물은 없어졌고 길이 조금 넓어졌을 뿐입니다. 다들 되게 제 또래더라고요. 너무 안 해본 게 많고 너무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후배들과 함께 갈 때만 해도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시험이 1차가 끝나기도 하고 후배가 그냥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해줘가지고 그냥 사람이 많구나 하며 떠밀리다 우연히 그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였어요? 제대로 된 보폭으로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발이 공중에 붕 뜰 정도로 사람이 몰렸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이쯤까지 약간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진짜 거의 숨이 안 쉬어졌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죽나? 그렇게 무리 속에서 40분을 버티다 겨우 구조됐습니다. 팔이랑 다리랑 감각이 아예 없었어요. 친구랑 우리 약간 여기서 나가도 이게 팔다리 같은 데가 막 영구적으로 막 장애가 생기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까지 할 정도로 지금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평온합니다. 골목 옆에 있는 참사를 알리는 푯말과 추모 메시지만 그 일을 알리고 있습니다. 참사 이후에도 근처에 왔었습니다. 텅 비어있고 저랑 같이 간 친구만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참사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긴 했구나. 곱지 않은 시선도 일부 여전합니다. 놀러 온다고 해서 정말 비난을 받을 것까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로윈이어서 발생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몰리는 곳이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1년 전 그때를 돌아보며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네, 김 기자가 만난 생존자 역시 추모 공간에 글을 남기던데요. 네, 추모 공간에 직접 글을 써서 붙였습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년이나 지난 것이 믿기지 않는다.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그곳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른 추모객들이 남긴 글들도 많은데요. 누나 나 왔다가 1년 동안 여기 오기가 너무 무서웠는데 극복해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어. 미안해. 희생자의 동생으로 보이는 분이 쓴 글도 보였습니다. 외국어로 쓰인 글도 있고 그림도 있었습니다. 각자 표현하는 말과 방식은 달랐지만 바라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런 슬픔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것. 그 마음이 이 골목길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에서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군인이 장갑차에서 뛰어내려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붙잡혔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 한 명이 다쳤습니다. 이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멈춰서 있는 차들 사이로 군인 한 명이 나타납니다. 가장 앞에 선 차의 문을 열려 합니다. 안 열리자 군용 대검을 꺼내 들고 차를 내려칩니다. 차는 신호가 바뀌자 얼른 출발합니다. 군인은 잠시 쫓다가 다시 바로 뒷차로 다가옵니다.
오늘 오전 8시 53분쯤 훈련을 마친 육군 기갑부대 소속 장갑차들이 경기 파주의 한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상병이 갑자기 장갑차에서 내려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차량을 통제하려고 하는 줄 알고 창문을 내렸더니 차에 몸을 들이밀면서 이제 차키를 내놓으라고. 도저히 이 방법밖에 없어 이러면서 이 군인을 피하려다 차들은 서로 부딪혔습니다. 군인이 이제 제 핸들을 잡고 막 차를 계속 뺏으려고 하길래 움직이면서 떨어뜨리려고 하다가 이제 차를 받고 군인들과 시민들이 달려들어 제압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 한 명이 손을 다쳤습니다. 체포된 상병은 계획된 범죄였냐, 군 가혹 행위가 있었냐는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경위와 동기는 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예 씨와 결혼을 발표했던 전 청조 씨는 사기 혐의와 남 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JTBC는 전 씨가 고급 주상복합에 머물며 이웃들에게서 억대의 돈을 가로챘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 여기서 공개 강연까지 열어 1:1 고액 컨설팅을 권유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남현희 씨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고 시간당 3억 원을 받는 컨설턴트라고 내세웠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청조는 지난 7월 15일 자신이 살던 롯데 시그니엘에서 자기 개발을 주제로 특별 유료 강연을 열었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 강의를 잘 안 해요. 정말 고액을 받아야지만 하는 강의인데. 전 씨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소개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경운이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다이아몬드 수저였고 또 태어나자마자 남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수성가한 사업가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무역도 해요. 무역도 하고 있고 또 자기나마 한국에서 차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차도 사고 싶고 저 차도 사고 싶어서 렌트카 사업도 해요. 네, 그리고 학원 사업도 하고 있고. 전 씨는 자신과 결혼하는 남현희 전 국가대표도 함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펜싱 국가대표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한 선수 누구 아세요? 남현희. 저는 그 남현희라는 사람으로 마케팅을 했습니다. 현재는 대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주로 한다고 주장합니다. 비용은 1시간에 3억 원입니다. 1시간에 제 기본 컨설팅 비용이 어디냐에 따라 좀 달라요. 보통 한 3억 정도 받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여기. 하지만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1:1 컨설팅을 무료로 해준다며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다 전화가 오면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투자를 권했습니다. 제가 개인 번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1:1로 컨설팅 해드릴 겁니다. 전 씨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액수는 수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JTBC는 전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연락을 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